네, 역사 속에서 세계를 배우는 시간이죠. 세계사로 뉴스 읽기 세만시의 역사 선생님 덕성여대 이원복 석좌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저희가 앞 코너에서도 이 중남미에서 도미노처럼 발생하고 있는 반정부 시위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중남미의 역사 그중에서도 독립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스토리입니다. 중남미 그 독립 역사가요. 굉장히 네. 독특한 면이 많아요. 근데 이 중남미 하면요 사실 좀 공통적으로 묶일 수 있는 게 스페인, 당시 에스파냐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뭐 브라질은 포르투갈이었습니다만. 그렇죠. 그러니까 1492년에 콜럼버스가 신대륙에 온 이후부터 브라질을 제외하고는 전 남미 대륙하고 미국 서부 남부를 다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남미 쪽에서 가면은 스페인이시를 그렇죠. 이제 하면 어느 정도 언어가 통하고, 근데 또 이 스페인 본토하고는 약간 발음이 다르고. 다르죠.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이제 스페인 본토보다는 남미의 스페니시 쪽을 많이 배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런 얘기도 있죠. 접촉이 네. 많으니까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사실 한 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남미 대륙 전체에 지금은 여러 개로 쪼개진 나라입니다만 그 넓은 지역을 다스렸단 말이죠. 네. 네. 자,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이 에스파냐로부터 독립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또 실행에 옮길 수 있었는지 그 배경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미의 독립운동은 독특한 면이요. 네. 스페인 사람으로부터 스페인 사람이 독립하려는 운동입니다. 스페인 사람, 예. 네. 그게 아주 독특한 면이에요. 네네. 왜 그러냐니까 스페인 사람들은 신대륙에서 이 남미에서 사람들을 차별을 했어요. 제일 상류 계급이 스페인에서 태어나서 남미로 가 있는 페닌슐라레스 반도인, 다시 해서 이베리아 반도, 스페인에서 태어난 본토인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골이죠. 이 사람들이 최고위직이고 최고의 계급입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스페인 사람이면서 혈통은 크리오요라고 남미에서 태어난 스페인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고위직을 못하고 차별을 받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엔 메스티조라고 스페인 사람하고 원주민의 혼혈아가 있고 최하위층의 원주민이죠. 이게 네 단계로 나뉘어지는데 결국 이 남미 독립운동은 크리오요, 남미 출생의 스페인 사람들이 본토 사람들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우리가 독립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페인 사람들에 대한 스페인 사람들의 독립운동입니다. 네. 우리가 흔히 이제 남미 하면은 주로 이제 메스티조를 먼저 떠올리는데 실제로는 백인들의 비율도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많은데 이제 그 특히 많은 데가 아르헨티나 쪽이고. 그렇죠. 이제 제일 많은 데는 뭐 이제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반도인의 자녀, 그러니까 2세급인데 크리오요로 이제 차별을 받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처음 그 독립을 해야 되겠다라는 네. 마음이 근데 이제 결정적인 계기는요. 1807년에 나폴레옹이 스페인을 점령해버리죠. 완전히 네. 집어먹죠. 네. 그러니까 자기네 종주국인 스페인이 허망하게 나폴레옹한테 꺾이는 걸 보면서 아니 이건 뭐지? 별거 아니구나 이거. 우리 지배하고 있는 스페인이. 이때를 들어서 우리도 독립을 하자 해서 벌떼처럼 들고 일하기 시작했죠. 네. 그러니까 결국 나폴레옹 때문에 유발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국제 정치적으로는 그런 이제 영향을 받았을 것 같고 사실 좀 차별을 받는다라면은 이미 내부적으로도 약간 독립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당연히 있었죠. 페닌슐라레스라고 해서 반도인, 본토인이죠. 스페인에서 온 사람들. 네. 그 사람은 총독, 대주교, 고위 관리, 그것만 독점을 하고 그 고향에서 태어난 크리오요들은 하위직이나 이런 것만 하니까 당연히 불평이 많죠. 그러니까 쟤네들만 물러가면은 페닌슐라에서 본토에만 물러가면 우리가 다 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똑같은 스페인 피줄이면서 차별받느냐 이거죠. 네. 그러니까 나폴레옹의 스페인 침공을 보면서 아 이거 스페인 한번 붙어볼 만하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네. 예, 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남미의 독립운동 이야기를 할 때 두 인물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첫 번째가 시몬 볼리바르고 시몬 볼리바르하고 산마르틴이 있는데요. 산마르틴. 예. 시몬 볼리바르는 주로 콜롬비아하고 베네수엘라가 이 남미의 북쪽. 네. 그다음에 산마르틴은 아르헨티나하고 페루, 칠레 이쪽 중부 남부 쪽이죠. 근데 이제 시몬 볼리바르라는 사람은요. 지금 여기 베네수엘라 이름이요. 국명이요. 정확하게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공화국입니다. 네, 1999년에 그렇게 바뀌었잖아요. 네, 바뀌었죠.
네. 그만큼 이 사람들은 거의 국부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시몬 볼리바르가.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볼리바르라는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이 베네치아 굉장히 자유주의적이고 진보적인 시몬 로드리게스라는 사람한테서 많이 이 영향을 받았는데 20살 땐가 그때 이제 스페인에 갔다가 파리와 프랑스하고 이태리를 여행을 했는데요. 당시에 나폴레옹이 이제 집권했을 때거든요. 네. 그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는 걸 보고 아주 크게 그 나폴레옹 그 절대 권력 용기에 대한 아주 혐오감을 뿜습니다. 자유주의자니까. 네. 그래서 이 사람은 궁극적으로 꿈꾸는 것이 남미 쪽은 이 공화제 내지는 미국과 같은 연방제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돌아와가지고 이제 1811년에 그러니까 스페인이 아직도 나폴레옹 지배하에 있을 때 1811년에 베네수엘라 공화국을 선포합니다. 스페인이 아무 힘을 못 쓰니까. 그래서 이 1811년이 이 베네수엘라 고아의 건국 기념일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말만 독립이지 아무런 실권이나 조직이나 그것도 없는 상황에서 아주 한 줌밖에 안 되는 군대를 가지고 어떻게 그 스페인 남아있는 군대를 저항하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왕당파에 쫓겨나죠. 네. 쫓겨나서 이제 계속해서 망명 생활을 하다가 다시 한번 1803년 뒤에 이제 그 스페인이 막 이제 나폴레옹이 물러가고 막 그럴 때를 계기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카라카스에다 제2의 베네수엘라 공화국을 건국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엘 리베라토르 해방자라는 그런 별명으로 숭상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1811년에 베네수엘라에서 제1공화국 선포를 했고 실패했다가 14년에 두 번째로 공화국을 선포했죠. 네. 그런데 이제 스페인이 주권을 회복하면서부터 이게 무슨 소리냐면서 다시 또 쫓겨납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독립투쟁을 하다가 1819년에 영국하고 아이티 공화국이 이걸 도와줍니다. 아이티가 놀랍게도 1804년에 남미에서 제일 먼저 독립한 국가예요. 여기는 노예 해방 운동으로 독립한 나라죠. 그러니까 지금의 아이티를 생각하면은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네. 그리고 그 남미에서는 제일 먼저 독립한 그 나라예요. 네. 그 아이티하고 영국이 자기네들 이제 세력 좀 숟가락 좀 얹어 놓으려고 여기를 도와주죠. 그러다 결국은 1819년에 그란 콜롬비아라고 하는 미국 형태의 연방을 만듭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이 되죠, 초대. 그래서 그랜드 콜롬비아죠. 그러니까 그란 콜롬비아의 초대 대통령으로 1819년에서 30년까지 한 11년간 대통령을 하는데 결국은 또 여러 가지 그 국내 사정 자기네들끼리 싸움 그걸 해가지고 대통령직을 내려놓고 그 해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이 그란 콜롬비아라는 그 이름에서도 저희가 잠깐 엿볼 수 있듯이 또 앞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이 볼리바르 같은 경우에는 남미가 미국과 같은 연방제 국가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그래서 만든 것이 이제 베네수엘라하고 콜롬비아를 합쳐가지고 그란 콜롬비아라고는 연방 국가를 만든 겁니다. 네. 근데 그래서 하나 이상이었죠. 그래서 지금 사실 콜롬비아하고 베네수엘라는 이웃 나라인 동시에 같은 나라였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저희가 오늘 이원복 교수님과 함께 이 남미 독립운동의 견인차 역할을 한 이 독립운동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시몬 볼리바르 이렇게 남미의 북쪽 나라들을 좀 통일을 했던 독립을 시켰던 그 시몬 볼리바르 얘기고 또 한 명이 후안데 산마르틴이죠. 네. 쌍벽을 이루는 하는 그 남미 독립의 영웅들인데 이 사람은 이제 아르헨티나 출신입니다. 아르헨티나. 네. 지금도 아르헨티나는 백인 국가로 유명하죠. 그렇습니다. 네.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나는데 이 사람도 크리올로 태어나죠. 그러니까 당연히 독립을 원하겠죠. 네, 차별받았으니까. 네. 근데 이 사람은 상당히 귀족적인 그런 분위기에 있어가지고 그 스페인 본국으로 유학을 가가지고 귀족 학교를 다닙니다. 그리고선 군 장교로 20년간 스페인을 위해서 복무를 하죠. 네. 충성파인데 역시 그 나폴레옹이 이 집권해서 있을 때를 이용해가지고 1812년 돌아와가지고 독립운동을 하는데 이 사람이 원한 것은 군주제예요. 군주제? 네. 그것이 이제 볼리바르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다르네요. 네. 역시 그 귀족적인 분위기에 자랐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니까 군주제를 원하는 사람이 독립운동을 했다라는 게 사실은 언뜻 이해가 안 되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세력 다툼이지 인중을 위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되고 싶거나 뭐 이런 식으로
우리도 스페인과 같은 왕국을 세우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 그러니까 스페인과 본토와는 독립된 왕국을 네, 독립된 세우겠다. 왕국이죠. 그러니까 네. 이 본토 사람들에게 지배당하지 않는 우리들의 왕국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볼리바르는 왜 남미의 해방자, 영웅으로 불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그러면 산마르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별명이 있었나요? 그 사람도 같은 그런 구국자, 해방자 이런 소리 많이 듣죠 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독립운동을 시작해가지고 이 사람은 군사적 활동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1813년부터 17년까지 한 4년 동안 전쟁을 통해가지고 이 사람 전쟁을 통해서 에스파니아를 족출하죠 스페인을. 그래가지고 1818년에는 칠레 해방시키고 네. 3년도에는 페루를 독립시키고 그래서 총독이 되고. 네. 이제 그러면서 거센 왕당파에 저항하고 싸우다 결국은 이제 코너에 몰리게 되니까 드디어 어쩔 수 없이 이제 볼리바르한테 손을 내밉니다. 그냥 우리 만나가지고 좀 도움을 좀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래서 그 에콰도르, 페루하고 그 사이에 있는 페루하고 그렇죠. 콜롬비아 사이에 있는 에콰도르에 있는 과야켈이라는 마을에서 이 둘이 만납니다. 근데 둘이 만났는데 둘 다 스페인말 쓰는 사람들이니까 주변을 물리고 단독회담을 했죠. 근데 단독회담 결과를 갖다 얘기를 안 하니까 이게 실패한 회담이에요. 얘기를 안 하니까 그 사이에 두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결국은 이것이 이제 이 결렬로 갑니다. 왜 결렬로 가느냐? 이 볼리바르는 공화제를 원했고 산마르틴은 군주제를 얘기하니까 여기서 포인트가 안 맞는 거죠. 처음 아주 중요한 핵심 쟁점에서 틀어져 버리니까 그렇죠. 어떻게 코드가 안 맞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산마르틴은 어떻게 됐나요? 그래가 이제 역시 왕당파 이쪽에 쫓겨가지고 1824년에 이제 프랑스를 망명가 가지고 벨기에 가까운 볼로뉴 항구라는 곳에서 아주 가난 속에서 생을 마치죠. 이 독립운동의 영웅들이 사실은 말년이 그렇게 썩 편안하지가 않았네요. 예, 볼리바르도 이제 폐결핵으로 정말 쓸쓸하게 죽고. 네. 그리고 마르틴도 이게 역시 가난 속에서 죽고. 선지자는 외로운 거죠. 자, 이렇게 넓은 남미 대륙을 좀 식민지로 거느리고 있던 스페인 다 잃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이후로 사실 스페인이 좀 약간 저무는 시기가 계속되지 않았나. 역사를 보면 스페인만큼 참 기구한 운명의 나라도 없습니다. 네. 지금은 잘 살고 있는 나라이지만 그 나폴레옹에게 한번 먹힌 이후부터는 완전히 나라가 풍비박산돼요. 그래서 한 140여 년 동안 아주 혼란의 연속입니다. 네. 쿠데타에다가 왕당파에다가 무슨 공화파에다가 그래 결국 프랑코의 스페인 내전으로 이어지기까지 그렇죠. 한시도 조용할 데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나폴레옹이 얼마나 이 스페인을 깔봤으면은 이 피레네 산맥 있지 않습니까? 네. 스페인하고 이 프랑스 국경이 되는 산맥. 그렇죠. 피레네 남쪽은 아프리카다 하고 깔봤습니다. 지금도 사실 그러면 프랑스하고 스페인은 별로 감정이 좋지 않겠어요? 감정이 이제 그 사람들이 워낙 많이 부딪히고 있는데 원래 스페인이 이제 지고 살아왔으니까 근대에 와서. 네. 이게 얼마나 프랑스가 무서웠으면은 이 철도를 놓을 때 스페인에 처음에. 네. 스페인하고 이 괴간이 훨씬 넓은 168.5cm인가 그 넓은 20cm 넓은 철도를 놨습니다. 왜냐니까 이 프랑스가 철도로 군소물자 못 싣고 오게. 네, 아예 다르게. 두려움의 존재죠, 프랑스는.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원복 덕성여대 석좌 교수였습니다.